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인데도 정말 무더위가 심각합니다. 추석이면 올해 이렇게 좀 쌀쌀한 기운이 돌게 되는데 올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비가 간간히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 비가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곳에 다른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펜앤마이크에 월요일 아침에 출연을 하게 되고 또 지난주 목요일부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멸콩TV에 오늘 월요일 저녁 7시, 목요일 저녁 7시 이렇게 일주일에 2차례 출연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다른 방송에 출연하는 것보다 송은재TV를 제작하는 것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많은 취재를 통해서 송은재TV를 제작하는 것에 이렇게 힘을 쏟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펜앤마이크 또 멸콩TV에 일주일에 펜앤마이크는 한 번, 멸콩TV는 2번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펜앤마이크도 물론이고 멸콩TV도 한번 찾아주셔서 제가 진행하는 멸콩TV 방송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멸콩TV의 그 시청자분들과 한번 교류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멸콩TV는 오늘 밤 7시, 목요일 밤 7시 이렇게 1시간씩 2번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관심이 이재명과 문재인 조국에 대해서 이 사법 처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앞으로 2달 안에 승부가 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문의조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검찰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가장 주요한 인물입니다. 문의조 심판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에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법원의 날을 맞아서 아주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는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이 소식과 문의조 심판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지난 13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 행사에서 그동안 취임 이후에 가장 강조해온 재판 지연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법원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 재판 지연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다. 이제는 공정한 재판이다. 정치 권력을 비롯해서 정치권과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 판사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문의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체 판사들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법원장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꼭 집어서 정치권의 재판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치인들의 재판에 임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적절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참모들과 함께 추석 연휴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고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겁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심우정 총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당장 출근하자마자 오는 19일 이제 취임식을 갖게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것이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사실은 수원지검이 결정타를 날린 것입니다. 의표를 찔렀죠. 2달 전에 법인카드 비리 검찰에 나와달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2달 동안 이재명이 질질 미뤘습니다.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 뭐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다 이렇게 해서 질질 미루다가 수원지검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소환 통보를 해놓고서는 이 서면 질의를 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버렸습니다. 김혜경이 깜짝 놀랐죠. 서면 질의에 응하지 않고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김혜경이 엊그제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혜경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서면 질의를 하자 서면 질의보다는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에 나와서는 이렇게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김혜경은 배소연이 모두 자기 모르게 이렇게 법인카드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면 질의를 하자 이 서면 질의는 피하고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 검찰에 나와서는 이 이야기입니다. 배소연에게 떠넘길 수 없겠구나. 배소연에게 떠넘기지 말고 이제는 이재명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배소연에게 떠넘기는 것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이 의표를 찌른 것입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아? 그러면 강제 구인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면 질의서를 보내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재명이 모두 알고 있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김혜경처럼 사실은 이걸 질질 끌고 싶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고 싶을 겁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싶을 겁니다. 재판에서 다투자. 또 재판을 질질 끌겠다. 이런 태도죠. 이 파렴치범이거든요. 이 법인카드는. 법인카드가 중범죄는 아니지만 파렴치한 이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밝히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서면 질의서가 날라왔습니다. 이 서면 질의에 모두 답변하자니까 더 난처한 겁니다. 이재명이 몰랐다 할 수가 없거든요. 배소연에게 떠넘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검찰의 소환에 응해서 진술 거부하든지 김혜경처럼 저 서면 질의서에 굉장히 엉터리로 간략하게 답변하는, 과거에도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의 소환을 받았을 때 이재명이 질질 끌다가 검찰이 서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 석 줄로 답변하는 이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서면 질의서의 답변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부부는 왜 지금까지는 배소연에게 다 떠넘기다가 이제는 배소연에게 떠넘기지 못하겠다, 이재명이 덮어 써야 된다 이렇게 됐을까? 진술 거부로 버틸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바로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입니다. 배소연은 이미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김혜경이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 것입니다.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이 선거법 이 재판에서 재판부가 지난달에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면서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혜경을 비롯해서 배소연 수행원들 모두 금융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런 계좌 기록이라든지 또는 뭐 압수수색을 하려면 판사의 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판사는 바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금융기록을 모두 제출하라. 또 판사는 법정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사의 이런 결정은 막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말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이게 김혜경은 법인카드를 쓴 것이 뭐 배소연이 쓴 것이다, 자기 모르게 썼다라고 하고, 배소연은 이렇게 법인카드를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법인카드를 썼는지 설명이 안 되고 각자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사실은 이 법인카드 전체를 쓴 것을 보고 이 선거법 위반도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력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기록을 모두 제출하라. 금융기록을 모두 보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재명 부부가 김혜경까지 이때까지 배소연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가 이제는 떠넘길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이제는 진술을 거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질질 끌든지 질질 끌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형식이든지 서류로 통해서 답변을 하든지 진술 거부해도 기소는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의 책임이고 이재명이 답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수원지검에서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김혜경의 그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강력한 응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이유는요. 배소연과 김혜경의 이런 금융거래가 드러나게 되면 배소연과 이재명의 관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배소연은 5급 공무원인데 재산이 80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뭐 개인마다 재산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배소연과 이재명의 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이 현대인은 이 휴대폰과 계좌를 추적하면 거의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검찰이 달라지고 있고 법원이 달라지고 있다. 다음 서울중앙지검의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입니다. 전주지검과 함께하고 있는 문다혜와 김정숙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문재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소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다혜에 대해서 각종 여러 가지 비리가 터져 나왔는데 제대로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문재인과 이상직의 관계입니다. 문재인과 이상직의 검은 커넥션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이상직의 그런 검은 커넥션 아래에서 이 문다혜 특혜 비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상직과의 이 특혜를 주고받은 이 부분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문재인이 제대로 답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숙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5천만 원 현금입니다. 도대체 그 현금이 어디에서 생겼을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 아니면 청와대 특활비였을까? 김정숙의 돈 부분입니다. 타지마할 관광은 문재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처럼 타지마할 관광은 대통령의 권력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다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고 지금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이 김정숙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송철호 사건입니다. 선거 공작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2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송철호의 선거 공작에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이미 검찰총장 이름으로 중앙지검에 조국과 임종석을 소환 조사하라고 했는데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소환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조국과 임종석, 그 다음 문재인의 직접적인 관계 없이는 송철호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두 죽을 줄 알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지금 검찰이 바뀌고 있다. 또 이재명에 대한 재판, 법원도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지금 바뀌고 있다. 재판 지연이 해결되고 있다. 이제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러니까 이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사람과 신진우 부장판사라는 사람 지난해 올해 초까지는 우리 법원의 분위기가 유창훈이 지배를 했다면 이제는 신진우가 지배를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지난해 말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여론과
언론의 감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 사법 역사에 들어도 본 적도 없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 관련해서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재명의 개입이 된 부분도 모두 밝혀놓았습니다. 또 이재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대북송금으로. 이재명은 이걸 병합해달라.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자신의 이 백현동 대장동 재판과 합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를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합칠 필요가 없다.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대북송금 재판을 받아라. 누구에게?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유창훈 부장판사의 듣도 보도 못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정치와 여론에 휘둘리는 이런 재판 분위기가 신진우라고 하는 정치권이든 뭐든 확실하게 이 법치를 세워야 한다. 비리에 따라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가면 뭐든지 재판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이재명의 이 병합 신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법원이 바뀌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바뀌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 또 있었습니다. 송철호 사건 그 2심 이 재판에서 검찰이 중앙지검입니다. 이 구형을 하면서 황운하입니다. 울산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꼭 집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검찰이 꼭 집어서 황운하만은 법정 구속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황운하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지난해 말에 이 선거 공작에 개입이 돼서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끝났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사법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당을 옮깁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옮겨서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됐습니다. 방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배지 뒤에 방탄하려고 하는 황운하만은 꼭 법정 구속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필요 없이 판사 재량으로 법정 구속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2심 판결이 내려질 때 법정 구속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법정 구속이 됩니다. 조국이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그 피한 결과 조국은 지금 이 정치권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런 일이 또 벌어진다.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황운하만은 꼭 법정 구속시켜달라고 하면서 신분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구속 불구속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는 그걸 법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태도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곧 열릴 겁니다. 다음 달에 이제 1심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핵심은 이재명의 거짓말 2가지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재명은 고 김문기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좋을 것을 딱 잘라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빼고 싶어도 좀 어느 정도 부인하고 싶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이 일한 사람이니까 뭐 알 듯도 한데 모른다. 이 정도 이야기해서도 될 일을 딱 자릅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또 국정감사장에서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을 국토부가 강압했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합니다. 국토부가 강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강압했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보통 상식은 국토부가 좀 압력도 있고 요구도 있고 또 우리도 좀 필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딱 자릅니다. 이재명은 왜 그랬을까요? 백현동과 대장동 비리로부터 당시에 최대 논란이 되었던 쟁점이 되었던 이 대통령 선거에서 거기에서 좀 자유롭기 위해서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자르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거짓말은 했습니다. 문제는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입니다. 무조건.
이재명의 배지는 날아가고 대통령 선거 출마 못합니다. 434억 원 토해내야 합니다. 위증교사는요, 사법방해입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마저 이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법방해가 인정이 되면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유죄는 확정적입니다.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핵심적인 것은요, 위증을 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쳤느냐입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해서, 그러니까 2002년도에 자기가 검사를 사칭한 것은 누명을 쓴 것이다.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이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로, 재판을 거짓말로 자기가 혐의를 벗어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 구속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송철호 사건에 있어서 황운하를 법정 구속시켜 달라고 했던 중앙지검의 그 요구가 똑같이 위증교사에 있어서 이재명에게 중앙지검이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만은 법정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중앙지검이 요구하면서 이재명의 그동안 사법방해에 대해서 모두 증거를 제출하게 될 겁니다. 판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이 달라지고 있다. 검사와 판사들이 달라지고 있다. 그 달라지는 검사와 판사의 분위기를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2개월 동안 문의조 심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합리적인 전 국민들의 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검찰과 법원에 응원하는 목소리가 모아져야 된다. 송은재TV 시청자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또 송은재TV 멤버십의 회원 여러분, 넉넉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